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구청장 후보 경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손종학 교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당원과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국민의힘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의 재규정을 준수하고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원과 유권자분들께서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검색해 들어오시거나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네 분의 국민의힘 대전 서구청장 예비후보의 각 소셜 미디어 계정이라든가 기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서구청장 예비후보 모두 참석하셨는데요.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미리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후보 소개와 모두 발언만큼은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노산 후보입니다. 인사 말씀하시죠. 인사. 네, 안녕하세요. 서구청장 예비후보 강노산입니다. 네, 이어서 김경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구청장 예비후보 김경석입니다. 네, 이번엔 서철모 후보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철모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황진상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진산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와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모두 발언, 그리고 주제 토론, 자유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발언은 후보자별 각 1분씩 주어집니다. 주제 토론과 자유 토론은 각 주제별로 후보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쳐서 주제 토론은 3분, 자유 토론은 2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답변에 한해서 진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자 재량으로 1분을 더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모든 말씀과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별로 1분씩 배정되어 있으니까 규정과 시간을 준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초과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이크가 무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토론 진행 규정과 주제, 순서들은 모두 사전에 각 후보님들에게 전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모두 발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각 후보에게 1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고 발언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다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강노산 후보 모두 발언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48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서구청장 예비후보 강노산입니다. 저는 서구 의원으로 4년 동안 행정자치위원과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국민과 소통해 왔습니다. 저는 행정고시 출신도 아니고 다선 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7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 국민이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행복한 구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이 웃을 수 있는 구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저 강노산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준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경석 후보 모두 발언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서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예비후보 김경석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한나라당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한 국민의힘 대전 토박이 의리의 정치인 김경석입니다. 25년간 정치활동을 통해 서구의원 3선을 하고
생활정치, 행정을 하며 16년 동안 서구청장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의 서구청장의 꿈은 오직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 발전을 위한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저 김경석이 살기 좋은 서구, 살고 싶은 서구, 어게인 퍼스트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누구보다 서구를 잘 알고 서구민과 함께 울고 웃던 저 김경석이 위기에 처한 서구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서구민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철모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행정정책 전문가 서철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대전서 나왔습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지방과 중앙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지금 서구는 위기입니다. 일자리와 인구는 유성, 세종, 수도권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기능과 주거기능 외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의 좌우명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해보기는 해봤어? 입니다. 3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열정과 업무 추진 성과를 검증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추진력 있는 서철모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황진산 후보님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서구구민 여러분, 저는 광역시의원 재직 시 지역 민원을 100% 해결한 전 대전광역시의회의장 황진산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다가올 총선에서 우리 당 후보가 모두 당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대전의 발전을 위해 기득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자민련 민주당으로 이어온 그러한 정책, 이제는 정치 현실을 차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중 있는 후보, 중앙정치 인맥에 탁월한 후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저 황진산이가 서구의 미래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주제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은 대전시와 서구의 현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후보별 정해진 3분 내에서 발표하고 또는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와 질문 및 답변 시간은 후보자별 3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서철모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구의 현재 현안은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둔산 지역은 그동안에 대전의 중심이었지만 입주한 지 30년이 넘는 상태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 도마 변동, 내동 이런 구도심권은 단독주택 중심이어서 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신속하게 명품 주거단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또 관저, 가수원동 이 남부권에는 주거 기능만 있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불균형적입니다. 또 기성권은 기존의 생태 중심 지역이었는데 여기에도 일자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를 크게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둔산권은 아파트 층수 제한을 좀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재건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둔산 지역이 다시 우리 대전의 중심 권역으로 도듬할 수 있는 물꼬를 틔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KT 인재개발원 부지가 개정동에 있는데 약 7만 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4차 산업에 맞는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로봇 이런
4차 산업에 맞는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주거 기능까지 보태서 주거 산업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그 효과가 갈마동이나 내동, 변동 이 중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마, 변동, 복수동, 내동, 가장동 일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재정비 사업 또 신속하게 추진해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나가는데 제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저 지역에는 일자리가 좀 부족한데 광역철도가 2025년쯤 될 겁니다. 개통될 건데 가수원역이 생기면 그 지역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남부축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기성동에는 친환경 생태 관광타운을 만들면서 평촌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균형 있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후보 주도권 토론 해주시죠. 예, 질문. 네, 좋습니다. 예. 본인 말씀도 좋으시고 질문도 좋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새로 주나요?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계속 주도권 토론 주시니까. 예. 공약 발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예비후보입니다. 저의 공약은 첫 번째 친환경 천변 고속화도로 공사 조속 추진으로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관저 기성권 지역에 서구 제2보건소를 신설하겠다. 세 번째 변동, 갈마동, 월평일동, 만년동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도솔마을 커뮤니티 마당 및 어울림 플랫폼 조성, 정림 위험지구 정비사업 조속 진행, 구도심 주택지역 국민생활체육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저기 후보님 예. 죄송한데요. 공약 관련해서는 이어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및 서구 현안에 관해서 본인 말씀해 주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안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23개 동의 현안 사업에는 가장동, 변동, 괴정동의 가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과 원도심 문예회관 건립, 변동 행정복지센터도 신축을 해야 되고요. 변동 5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거하고 괴정동에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도마1동에는 도마실 어울림 플랫폼 신축공사, 도마2동 도마마을 커뮤니티 마당 조성, 도솔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 정림동 지역엔 서구 가족센터 설치, 가수원동에는 가수원 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및 가수원 근린공원 세단장 사업, 도안동에는 도안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관저이동 느리을 그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 기성동에는 노룻벌 적십자 생태원 여가 녹지 조성 연계 사업, 탐방동 지역에는 둔산지구 일원 황토길 조성 사업 및 남성공원 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 갈마일동에는 갈마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 갈마문화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 갈마동 제5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겠습니다. 갈마이동에는 갈마 커뮤니티 복합 커뮤니티를 건립을 명품화하고 둔산 이동에는 둔산지구 보행 환경 개선 사업 타이월드 주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월평일동에는 월평일동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본청에는 구청사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주차 빌딩을 건립 추진하겠고요. 기타에는 1080 통합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 및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 구봉산 둘레길 조성, 갑천 누리길 조성 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노산 후보 대전시와 서구의 현안에 관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지금은 서구청장 후보이기 때문에 서구에 대한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총 인구수가 5,183만 명이고요. 50년 후에는
3,766만 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다고 지금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서구 지금 인구가 2005년에 51만 2천 명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47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서구 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 인구가 주는 가정에서 저출산, 출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외부로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있지만은 우리 서구에서 육아 정책을 개선을 해서 출산을 좀 장려하고 결혼도 장려하고 이렇게 해야 인구가 좀 늘 수 있고요. 여기에 부합해서 지금 보면은 저희 서구에는 그 제조업이 지금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1,000개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3,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요 세 가지 종목만 해도 17,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만 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는 지금 소비 도시입니다. 생산을 해야 소비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지금 불균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인구가 주는 게 우리 생산할 수 있는 기업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서구의 현안은 인구를 늘리고 기업체를 늘려서 같이 상호작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공약에 육아 정책과 근로환경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따가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황진산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서구는 도농 복합도시로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는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협소한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 김경석 후보께서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김경석 후보님, 주차장 건설 재원 마련은 어떤 방안으로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황진산 후보님의 질문에 감사드리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그 주차장 건립 기금과 또 국가에서 주는 특별 교부금, 교부금을 같이 해서 그렇게 제가 2010년도부터 10년도에 구의원하고 구의원에 당선됐을 때 주차장을 갈마 1동에 만들었고 또 용문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봐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의 가장 수건 사업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재원 사업비는 제가 광역위원 재직 시에 교통 유발을 하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교통 유발금 80억을 연간 거둬들였습니다. 이것으로 주차장 건설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SOC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 사업자가 주차장 부지와 건축물을 완공을 해서 30%의 상업시설을 제공하고 20년 또는 30년 후에 구에 기부 체납하는 형태의 주차장 건설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80억의 용도 전용을 대전시에서 했을 때 그것을 되찾아서 구민과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주차장 건설에 최선을 다해온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서울의 회계법인과 기술사들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주차장 건설은 구비와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 황진산 SOC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주차장 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네 분이 보시는 대전시, 그중에서도 서구의 문제점과 현안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토론 시간으로서 후보자별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 1분간 공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후보의 공약 설명이 끝나면 각 후보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지목하셔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3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경석 후보부터 공약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분입니다. 좀 전에 공약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 공약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동에서 가수원으로 이어지는 천변 친환경 고속화도로가 추진되려고 하다가 이것이 지금 환경단체에서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지 못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 월평동에서 가수원까지 천변 고속화도로가 이게 신설된다면 가수원, 관저동, 관저1, 기성동, 정림동에서 이 월평동, 둔산동으로 오는 이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도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 고속화도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기성지구에 장태산을 여러분들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 마무리 말씀하시죠. 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장태산 지역뿐 아니라 기성 지역의 문화예술가 마을 및 종합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조금 5분 정도 거리에 노룻벌 청소년 적십자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한 그 수영장과 또 청소년들의 야영장 등을 만들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엔 강노산 후보로부터 공약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강노산 후보입니다. 저의 공약은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아 정책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도서관 설립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 일자리 부족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취업 상설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볼거리 즐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복합 문화 시설을 설립 유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거, 육아, 교육, 근로, 교통, 복지, 환경위원회를 설치해서 서구의 부족한 정책을 6개위원회가 골고루 발전 방향을 잡아 정확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황진산 후보 공약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문에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시고 해결책을 방안을 못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애물단지로 전략되어 있는 23만 평의 충남방적 부지를 신소재 바이오 특화 육성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서 MOU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90% 이상 대전의 청년 인재를 영입하는 조건으로 30년에서 5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갑천교에서 정림권에 이르는 천변도로를 개설해서 이곳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용문, 탄방, 변동, 내동 지역에 밀집 지역을 개발을 해서
용적률 상향 850%까지 상향 조정시켜서 고원과 주택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외의 공약은 이따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철무 후보 공약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는 둔산 지구단위 계획 조정을 통해서 아파트 층수 제한 완화 및 용적률을 상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둔산이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노후화돼서 안전에도 또 기반 시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KT 인재 개발원 부지에 4차 산업 집적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7만 평에 이르는 도시명 주거 산업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이 여파가 서구에 또 대전시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수원 간저 지역에 주거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수원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새마을지구 약 한 8만 평 되는데 여기에 도시명 주거 복합 산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릇벌과 장태산 그리고 후봉산에 이어지는 이 천혜 힐링 센터를 국가 정원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명의 후보로부터 서구의 발전을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 시간 합해서 3분입니다.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김경식 후보입니다. 김경석 후보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황진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 충남방적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해 바이오 특화 육성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벤처타운 및 청년들을 위한 샌드박스형 창업 공간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타 자치구를 보면 미래융합 벤처타운, 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 파크 등 투자, 마케팅, 창업 기업 등이 어우러진 지역 청년 중심의 창업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황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방적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개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이곳 대전에 거주하면서 충남방적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방금 전 김경석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곳을 자동차 충전 로봇 이런 중요한 사업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대기업과 유치 사업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청년 취업난을 해소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노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확충한다고 했는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고 저도 공감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위한 생활 환경 개선 방법이나 재원 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서구청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정도 있고요. 올해 한 4개 정도 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을 계속 확대를 해서 육아 젊은 사람들한테 육아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계속 펼쳐나갈 생각이고요. 지금 도서관 설립은 제가 보니까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학교가 빈 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교실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그런 교실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원은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어서 강노산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서구의 그 1년 예산이 한 8,600억, 8,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 복지 예산이 한 63%가 돼요. 그래서 63% 정도가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우리 매칭 예산이 거기에 한 14%, 15%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법적 의무 경비 인건비 해가지고 한 10%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올해는 지금 부동산세가 많이 거쳐가지고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그 구청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우리 세 분 후보들은 엄청나게 큰 공약을 다 거시는데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서철무 후보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동 KT 인재개발은 활용해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성을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결론은 민자 유치입니다. 소유주가 KT이기 때문에 KT와 같이 4차 산업 집적 산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불상을 했을 때 KT의 자회사인 KT 에스테이트에서 오퍼가 왔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래서 제가 최고 위층한테 아파트만 지면 안 된다. 여기에 KT가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산장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할 종사자들에 대한 주거 기능을 한다면 일단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효과를 내는 바가 있고 KT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장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도시 안에 도시명, 소위 말하는 도시명 기업도시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자유치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석 후보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내용 같은데요. 지금 스쿨존 어린이 안전속도 조정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5030 해가지고 건의안도 냈습니다. 엄청 불편해서. 근데 지금 안전속도 조정을 어떻게 한다는지 한번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산업통상부에서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을 입법 예고했고요. 기존 아파트는 주차 시설의 2%에 해당하는 전기 충전기 설치 의무화로 2024년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주택단지 공용주차장 및 재래시장, 주차장에 일부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전기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부족함이 예상되므로 선제적 대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25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3인 가족이 사는 가족이 있었는데 황색 실선을 2줄 거놓고 밤 9시 반, 11시, 12시에 공익제보로 인해서 12만 원씩 주차요금을 3번 과태료 범칙금을 내야 되는 그런 가정이 울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거, 스쿨존 어린이들이 밤 9시에 과연 다닐까요? 12시에 다닐까요? 그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것뿐이 아닌 30km 제한 속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김경석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황진상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훌륭하신 후보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과연 서구청장으로 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청에서 발행한 책자를 베껴다가 읽어가는 수준으로 과연 서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지, 내일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을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서철모 후보께 묻겠습니다. 현재 둔산 구 삼천 지역에 주택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 상인들이 장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영업의 위기를 구청장이 해결하기는 어렵죠. 다만 제가 둔산 3동의 그 자영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거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상 작은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합의를 해서 좀 넓게 하면은 충분히 주차장도 나오고 소방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그거를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그 규제죠. 구청장이 되면 그런 규제는 제가 풀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전반적인 자영업의 위기를 구청장이 해결하기는 어렵죠. 자, 그럼 또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곳 주차장 건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작은 필지를 합필해서 규모의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주차장 문제도 둔산 3동이 아주 심각합니다. 김경석 의원도 주차장 기금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일반 재원을 투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또 예전에 30년 전에 건축 허가할 때는 이렇게 주차 대수가 많지 않았고 또 개인 1인 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정책이라도 레거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청의 일반 재원과 시의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거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OC 공모 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예산, 구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유발금 1년에 80억 걷어서 주차장 건설 땅 50평도 못 삽니다. 이런 정책 황진산이 해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서철모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경석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관저지구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만세대 원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만세대 짓는데 한 10만 평 정도 그린벨트 해제한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도마변동에 이제 도시 재정비를 하거든요. 거기에 용적률 230% 6만 평에 3천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산술적 계산으로 해가지고 만 세대가 들어가려면 약 한 22만 평이 필요해요. 도심 지역에서도. 그런데 관저지구에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한다는데 10만 평 가지고 만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예, 서철모 후보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용적률 건폐율 문제고요. 또 평수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고 그 해제에 따른 토지 이용 목적 등이 반영되어 토지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자, 잠깐만요.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또 거기서 도마 변동 원래 도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도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지상 38층으로 이제 제가 도시계획 위원장 할 때 심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관저지구에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38층의 아파트를 저도 그거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얼마큼 높이 지시려고 그런 공약을 제시하셨죠? 38평에 몇 평짜리를 하시는지 아니 계산해 38층 보셨나요? 도마변동 4구역은 최고층수 38층까지 심의가 됐어요. 38층인데 그렇습니다. 몇 근데 평짜리 기준으로 하시는지를 아시냐고요? 다양하죠. 84평방미터도 있고 25 다양한 평수에 의해서 25평짜리도 있고 그렇죠. 평수에 제가 여쭙는 거는 전문 도시개발 업자들 건축 전문가들과 건축사들과 상의해서 제가 한 건데요. 뭐 도면을 그려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좀 불합리한 말씀 같습니다.
그 도시계획의 기본이 조금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고, 제가 황진상 의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제 충남 방적 말씀하시는데 그 진잠 쪽에 있는 충남 방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유주가 어디죠? 부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행정구역상 서구 간내입니까? 일부 서구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성구 대정동이죠. 네, 그래서 일부는 서구에 이 부분은 네. 저도 이제 부시장 할 때 핸들링을 있지만 시와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황 의원님이 그래도 뭐 경륜이 있으시지만 의욕이 좀 넘치셨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후보님으로부터 주요 공약에 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주도권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주제 토론은 세 번째로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공약을 기초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이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발언의 기회를 갖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1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노산 후보님부터 공약 실현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약 실현은 사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공약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 후보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 공약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봉사를 하면서 700시간 넘게 봉사를 하면서 구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구정 행정에서 하는 것이 너무 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청장이 자기의 치적을 쌓으려고 한 가지를 하다 보면은 몇백억 들어가면은 다른 모든 국민한테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구정은 펼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국민이 와닿는 그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황진산 후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강노산 후보께서 세 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 구청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 대규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구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대전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대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구청장에 출마한 것은 대전 서구를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대전의 변화를 이끌고 그리고 다가올 총선 우리 당의 후보가 모두 당선될 수 있는 그러한 선거를 치러달라는 특명을 받고 저는 서구청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또한 상가 밀집 지역 이런 곳에는 공영주차장 지하와 공원화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구민이 불편이 없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공약과 관련한 단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임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철모 후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기조 중에 외교 국방, 또 연금 개혁, 그리고 고용 관계는 이제 빼고 지자체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규제 혁신과 경제 활력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둔산권 또 KT 인재 개발한 부지 활용 이런 부분들은 규제 혁신을 통한 민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력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또 가수원 역세권 개발 자체도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 참여를 유도해서 명품 주거단지와 산업기능을 보완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윤 당선자의 정책 기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 혁신과 경제 활력에 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 서구청에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경석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구청장 공약 실천 가능한 공약 사업을 선정하고요.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 등이 포함된 공약 실천 평가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 사업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투명한 공개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및 시정 과제와 연관된 공약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도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점 공약 사업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임기 중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 실현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에 관해서 네 분 후보의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상호 토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 포함해서 3분까지입니다. 먼저 강노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강노산입니다. 우리 지금 당선인 공약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이 해야 할 노력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리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당선인 공약대로 중원 산업벨트 일원으로 정보통신 산업벨트를 유치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산업벨트와 더불어 산업단지 첨단화 공약, 지식산업센터 및 여러 가지 생산 가능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대통령 관한 선거인데. 예. 지금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다른 알겠습니다. 후보님께 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분 남았습니다. 네. 김명석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공약에 보면은 가람 아파트, 한양 아파트 30년 이상 노후된 재건축을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특정 아파트를 이렇게 지목해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서구는 30년 이상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아파트를 지정한 이유는 거기에 지금 재건축 추진단이 임시로 구성이 돼서 추진위원장하고의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둔산 지구뿐이 아닌 권역별로 사실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수원 지역에도 계룡아파트, 은하아파트 등이 32년 차를 지나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 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가람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일대는 둔산동 아파트하고 거의 비슷한 건립 시기가 비슷한데 다른 둔산동은 얘기 안 하고 이 두 군만 둔산 권역이라고 했습니다. 둔산 권역. 그래서 이 두 군만 지금 딱 집어서 그 두 군데의 추진위원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황진상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지금 우리 후보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경청해 보니까 무슨 초등학교 학생들 빠끔살이 하는 것 같아 갖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김경석 후보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아파트 만세대를 지켰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다고 우리 서철모 후보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 저의 그 청년 베이스 포털하우스 청년 기본주택 공급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씀하신 공약에도 부합한 그런 공약입니다. 20평 형대는 2억 원대, 30평형은 3억 원대의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우리 서구에도 청년 주택들이 필요합니다. 네,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53만이었던 2010년도에 53만이었던 서구민이 지금 47만 2,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대금은 어떠한 형식으로 해결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의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른 후보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 부분과 거의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관저오지구 택시 개발 사업을 해서 관저체육공원, 중흥 X클래스, 다운숲 3단지, 효성, 해링턴 등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가장 시급하고 대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발이 묶였던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에 테마파크를 짓고 체육관을 짓고 어린이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구청장이 되면은 가수원 흑석지구를 천변과 자연과 조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공영개발 이익금을 서구에 투자를 해서 서구 재원을 확충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황진선만이 해낼 수 있고 30년 정치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약 실현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역할에 관한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엔 서철무 후보님부터 진행해 주시죠. 네, 먼저 김경석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선자께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김경석 의원님께서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구청에 사무관 자리 10자리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서구청의 사무관이면 과단인데 과장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뭐 직원까지 있으면 꽤 많은 직원이 이제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 직원 보강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 당선자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이 기조와 좀 상치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자문위원단의 자문도 들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적체되어 있는 인사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구청장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10자리 5급 사무관 10자리 늘리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과 우리 구의 대민봉사에 상당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청장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은 민주당에서 선심성 재원을 나눠주는 포퓰리즘하고 같습니다. 지금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하는데 서구청에 평균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예, 능력에 따라 좀 틀리겠죠. 우리 서철모 후보자님께서는 6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안 거치고 사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질문은 하고 이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5급에서 4급 가는데 지금 평균 한 4년 반이면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저는 5급에서 그러니까 그 기간은 4급 하는데 저는 9년 걸렸어요. 그 기간은 능력별로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공공부문이 확대됐어요. 확대됐고 지금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거는 행정을 해본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황진산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방위산업청을 이전한다고 공약하신 거 아시죠? 네.
방위산업청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전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그 대전은 계룡 군과 연계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후보자께서 당선인께서 대전의 방위산업청 이전하시겠다고 하는 공약은 대전시와 시장이 저희 당에서 당선이 되면은 시장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두 분이 잘 처리할 걸로 보고 저는 거기에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할 게 있다면은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경석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서철모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 이후 도안 2지구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행정가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할 때는 벌써 시민단체가 단체장을 고발했고 그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구청에서는 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구역 지정에 돼서 시청으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 심의, 그러니까 용적률이라든지 뭐 건폐율, 뭐 통경축 관련된 이런 내용들 큰 틀에서 하고 또 교통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같은 그런 걸 합니다. 제가 갔을 땐 벌써 다 눈코 입이 다 알겠습니다. 그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옛 충남도청 향나무 제거 사건에 대해서 허태정 시장은 몰랐다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우리 서철모 후보님께서는 향나무 제거 계획 문서에 시장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시는데도 침묵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청장에 도전하는 것은 좀 무순이 아닙니까? 저는 향나무가 벌목되는 걸 몰랐습니다. 그 기본 계획은 2월 달에 짜여졌었고 그리고 향나무 거기에 향나무를 서철모 벌목을 해서 개방감을 갖는다는 기본 계획은 6월 15일자였습니다. 난 6월 21일자로 왔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건은 모두 다 국장 전결로 진행됐습니다. 그럼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향나무 사건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거를 몰랐던 예, 것보다도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묻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하도 이상해서 제가 1월 달에 예, 강대기 알겠습니다. 부서 합동 TF를 해서 다음은 우리 근거를 만들라고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계속 우리 질문해 강노산 존경하는 강노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700여 시간의 그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네,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 우리 서구뿐이 아닌 대전 자원봉사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강노산 의원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시던데 어떤 마음 자세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지 네.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ICI를 하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봉사를 해왔는데요.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봉사를 하면서도 간단하게 좀 대표.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의원을 하면서 너무 많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봉사 시간이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예, 아무튼 예, 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열심히 존경하는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에 관한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제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계신 네 분 모두 아직은 예비 후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들인가는 낙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분들이 모두 시청하고 계신 오늘 이 토론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낙천시 향후 본인의 거취라든가 입장 등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엔 황진산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선거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조국 추미애 박검계로 이어졌던 이 국민 파탄의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대전에서 어떻게 깨부셔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륜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로 지정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후보가 후보로 추천이 되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 도와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우리 당의 미래를 대전에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이 되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씩입니다. 이번엔 서철모 후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 의견도 황진산 의원님과 같고요. 또 이제 선거가 끝나면 만약 낙천시에 이제 선거가 끝나면 저는 박사위가 있으니까 대학에 좀 출강하면서 심신을 좀 추스리고 또 앞으로 대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경석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말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서구청장 후보에 임했습니다. 젊은 시절 청년 한나라당 당원으로 정말 올림픽 펜싱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당 선거를 위해서 양복이 다 젖을 만큼 정말 저보고 찍어주겠다, 김경석 당신 보고 찍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당을 위해서 충성했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저의 당에 대한 충성심은 누구보다도 강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에 하나 이번에 후보자가 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된 후보자와 함께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노산 후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노산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안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낙천이 되면은 저는 우리 지방선거를 이기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 아까 말한 대로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 캠프로 바로 달려갈 겁니다. 어차피 시장이 당선이 돼야 구청장도 당선이 되고 시의원, 구의원 모두 당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보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장 캠프로 가서 우리 국민의 힘을 살리는 길, 시장을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분 모두 낙천시 선정된 후보를 위해서 전신전력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거취 표명에 관한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극 돕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의문스러운 점이라든가 바라고 싶은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진상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이대로 머물 것인가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후보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또 후보자가 결정되면은 그 후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는 것이 다음 총선에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당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서철모 후보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서구의 주차 문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행정가로서 재직하면서 대전에 어떠한 정책을 가졌던 사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낙천시에 어떻게 하실 건지 부분에 대한 상호 토론 시간인데 혹시 다른 질문 하실 수 있으신지요? 아까 그 낙천시에 관한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서철모 후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토론이 아니고 낙천시에 어떻게 할 건가 묻는 겁니까? 예, 서로 토론하시는 겁니다. 질문하시기도 좋고요. 그렇게 시나리오상은 안 돼 있었는데, 그리고 낙천시에 어떻게 할 건가 묻는 거는 그렇게 3분까지 질문할 만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그럼 자유토론은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예. 특별히 질문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경석 후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 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네 분 모두 우리 국민의 힘을 사랑하고 또 충성심이 강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선시에도 다 같이 협심해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황진산 후보님이나 강노산 후보님은 사실 저희들과 같이 오랫동안 같은 정당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철모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제 우리 당에 들어온 지 3달 됐나요? 2달 조금 넘었죠? 근데 오시기 전에 민주당 정부에서의 어떤 혜택을 많이 보고 부시장을 하셨는데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려고 했었다는 그런 의혹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혹은 이제 부풀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 부풀려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의혹을 부풀렸을 겁니다. 저는 작년 초에 민주당 정부에서 출마 제의를 받아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주당 정부하고 어긋나기 시작했죠. 수많은 기간, 7, 8개월 동안 민주당 정부의 어떤 회유, 압박 이런 것을 겪고 저는 제 가치관에 맞는 보수의 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국회의장님하고 학교 동문이니까 거기를 찾아갔느냐 안 찾아갔느냐 하는데 그런 질문 안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의혹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행정가 분들이 낙천시에 대부분 잠적을 감춰서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그런 예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총동원했던 우리 당원들의 어떤 당력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낙선이 되시면 백의종군으로 정말 정치에 계속 계실 건지 떠나실 건지 그것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군 하죠. 정치를 계속 해야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다 맞추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강노산 후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노산입니다. 정말 이번 6.1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네, 저도 지금 김경석 후보님처럼 서철모 후보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당을 선택해서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낙천 되시면은 정말 우리 당에 계속 남으셔서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헌신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오셨고요. 예, 열심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뜨거운 주제들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 주제에 관한 상호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열기가 있고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도 가능합니다. 소위 난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질문 내용이라든가 토론의 주제 모두 제한 없이 열려 있으니까 후보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또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할 수 있고 질문과 답변은 모두 합해서 2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박과 재반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엔 황진산 후보 주도로 자유토론 진행해 주시죠.
저는 광역위원 재직 시에 대전에서 약 1조 원의 돈을 벌어가는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백화점을 규제하는 자금 역외 외출 방지법을 발의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은행을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철모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다시 들어온 기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신세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대형 유통업이 대전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법을 만들어서 해오지 않다가 이번에 허태정 시장이 재임하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 역외 유출 방안에 대해서 보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렛과 신세계 이게 이제 본사가 이제 서울이니까 여기서 얻어진 재원이 이제 본사로 가는 그 자금의 역외 유출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충남 같은 데가 좀 심하죠. 그런데 그것은 또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려면 그 기업의 영업 비밀을 다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인위적인 거는 맞지 않고 유도를 해서 사회 공헌 사업을 한다든가 또 재투자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우리 서철모 의원님과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광역위원 재임할 때 신문에 난 요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 서구 지역에 대형 유통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특약을 넣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겠습니다. 서철모 후보님께서도 혹시 당선이 되시면은 여기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강노산 후보 주도로 자유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강노산입니다. 저는 서철모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그 체육회 그 사무원들하고 그 면담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서구에는 체육시설이 엄청 많고 지금도 또 복합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있는데 여기 서구 해관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용도의 체육회관인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구체육회 가맹단체가 한 70여 개 된다고 합니다. 또 서구체육회가 지금은 이제 모 일간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체육 단체 관련된 뭐 회의를 한다거나 또 체육 단체 임원들 간의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 서구 체육회관을 만들어 주겠다. 거기서 생활체육 또 엘리체육 장애인체육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토론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저는 도시는 건강도시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이런 부분들이 고령자에 대한 건강도 있고 젊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도 있어요. 그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서구 체육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임금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임금을 뭐 정규직 지금 급여 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임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 계십니까? 종사자들 특히 체육 지도자들의 임금이 열악해서 굉장히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생활이 되게끔 생활 임금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꼭 그 공무원 이거 답변을 해도 네,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공무원 정규직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량과 또 그 난이도를 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김경석
후보 자유토론 진행해 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황진산 후보님, 그 충남 방적에 유성구가 포함된 충남 방적에 꼭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대기업 유치를 우리 서구의 땅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성동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공약을 했는데 이쪽 좀 생각해 보시지 왜 또 유성이 꼭 포함된 쪽을 생각하시는지. 충남 방적 답변해 주시기 부지는 예. 서구와 유성구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구를 떠나고 유성구를 떠나서 제가 유성구청장 후보가 어떤 분이 되면은 그분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발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서구 지역에 건립해야 될 신소재 산업단지 많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제가 꿈꾸는 새로운 서구의 미래, 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도농복합지역을 능가하는 최첨단 서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공약을 제가 따로 발표할 때 전부 포함해서 서구의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약 발표가 좀 일찍 나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많이 저는 돼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술인마을이라든지 체육단지 조성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사실은 우리 23개 동이 손바닥만 하면 기성지역 하나가 이만합니다. 이렇게 큰 우리 서구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서철모 후보 자유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김경석 예비 후보님, 예,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밀레니엄 뉴 브릿지 건설하신다고 발표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비탑과 수목을 연결하는 거 맞습니까? 한비탑과 수목원 방향이죠. 예. 거기에 그러면 예. 기존에 엑스포 다리가 있는데 엑스포 다리는 어떻게 둡니까? 엑스포 다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후보가 이렇게 그건 이제 현재 준비를 좀 그 해왔는데 이미지니까 그 예, 예. 뜻하- 뭐 이미지로 이렇게 진짜 제가 가져왔는데 질문하는 거에 좀, 제가 말씀드린 답변을 다리는 해주시죠. 지금에 있는 브릿지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전망다리입니다. 50m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로의 도로보다-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까? 도로보다 50m 높이에 있어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거기에 차가 전부 지나갑니까? 다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행료입니까? 그럼요. 그럼 엑스포 예, 다리하고 전망 어떤 차이가 브릿지입니다. 있습니까? 뷰 브릿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획기적으로 보이는데 너무 획기적이어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밀레니엄 뷰 브릿지입니다. 100만이 올 수 있는 그런 강노산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노산 의원님의 여러 공약들은 제가 네네. 구청장이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기관장의 역량을 이제 볼 때 몇 가지 꼭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관장이요? 예. 네. 역량이요? 예. 역량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철려 후보님께서는 기관장의 역량이라는 것은 뭐 행정가 출신이라든지 뭐 정치를 오래 했든지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예, 제가 분이 말씀드리는 거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어떤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네네. 비전 제시 능력이 있느냐, 네. 그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느냐, 네. 변화한 시대에 변화 관리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어요? 질문 간단히 해주시고 1분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1분을 다 드리면 답변 아니, 시간 안 질문 되는데. 간단히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행정고시 출신 뭐 다선이라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4년 동안 행정 4년 동안 4번 해봤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거고요.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할 것입니다. 황진산 의원님께 꼭 질문 드리고 네, 싶은 게 해보시죠. 있는데 1분만 해보십시오. 더 주셨으면 말씀하시죠. 좋겠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
목민심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습니다. 목민심서에 목민관의 자질로 3가지를 예시했는데 네.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목민관의 자질로는 첫째 성실, 신중, 청렴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후보님들도 선출직 목민관이지만 목민관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서로서 목민심서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별로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도 역시 1분의 시간을 후보자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상 후보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오랜 시간 4분의 후보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경험으로 오늘의 거대 중국을 만들어낸 훌륭한 인물입니다.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구청장 후보가 돼야 되는가? 국민의힘이 구청장 후보로 당선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대전 중심 도시 서구가 승리를 해야 대전 모두 당선이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량감 있는 후보, 오랜 정치 경륜과 그리고 이 박범계 지역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국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황진산이 멋진 행복한 서구 디자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서철모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후보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구는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사람은 추진력과 행정 능력이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도청 이전지 결정, 백제문화 유네스코 등재의 시발점을 만들었고 또 내포 열병합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도 이루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가장을 다 해봤습니다. 능력 있는 단체장이 능력 있는 구청을 이끕니다.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대안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 서철모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경석 후보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김경석은 서구민이 키운 서구민의 아들입니다. 저 김경석은 젊은 패기와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행정으로 제가 약속한 정책 및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서구민 여러분, 53만이었던 서구민이 지금 47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 김경석이 역동적이고 활기찬 서구, 서구의 경제 발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공신력 있는 믿음 가는 리얼미터 서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와 오차범위를 넘는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저 김경석이 서구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강노산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서구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구청장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구정을 살피냐에 따라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4년 동안 똑같은 행정을 4번 겪어봤습니다. 행정은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일은 행정 밖에서 일어납니다. 저
저는 제 강점을 살려 현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하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네 분 후보의 최종 발언까지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벌써 약속된 시간과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각 후보님들께서 성숙한 의식으로 규정과 약속을 잘 준수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고민해 왔던, 그리고 정말로 숙고해 왔던 것들을 다 말씀하시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시민분들 계속 만나실 터인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더욱더 귀담아 들으시고 후보님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승하셔서 좋은 결과가 꼭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비전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마련한 국민의힘 제8회 지방선거 대전 서구청장 경선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네 분의 후보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시청해 주신 당원님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하신 네 분의 후보님들께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